전라북도의 지리산 서북쪽 깊은 자락, 물안개가 비단처럼 흐르는 골짜기에 두 나그네가 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 나그네는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미르와 운호였습니다. 산은 깊었고 날은 저물었고 발밑의 계곡물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멀리 절의 종소리가 들려오자 운호는 반색했고 미르는 귀찮다는 듯 한숨부터 내쉬었죠. 미르님, 오늘은 저 절에서 묵고 가요. 절은 조용해서 싫고 사람은 많아서 더 싫어. 그래도 하룻밤 신세만 지는 건데요. 썩 반갑진 않은데 달리 갈 데도 없군. 그 말은 투덜거림이었지만 결국 미르는 운호를 따라 절로 들어섰습니다. 절 안은 평소와 다른 들뜬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스님들은 마당을 쓸고 등을 밝히며 마치 큰 손님이라도 맞이하듯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가요? 오늘은 섣달금음이요. 선녀님이 내려오시는 밤이지. 노승의 말에 운호의 눈은 금세 동그래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녀라니 길 위에 나그네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해마다 이 밤이면 선녀님께서 이 절에서 한 사람을 택해 하늘로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뭐라고? 운호는 설렘을 감추지 못했지만 미르는 아무 말 없이 절밖 계곡 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바람도 없는데 흐르는 물결이 잔잔히 떨린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절 마당으로 한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비단 도포를 걸친 그는 마치 먼 고을의 귀한 집 도련님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은 지나치게 곱고 웃음은 지나치게 반듯하여 처음 보는 사람도 저절로 호감을 품게 만드는 그런 인상이었죠. 일이 신비로운 밤이라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반기며 자리를 내주었고 운호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난 듯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미르는 대꾸도 없이 그를 한번 훑어보고는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미르님, 왜 그러세요? 별로. 짧은 한마디였지만 운호는 그 속에 묘한 날이 서려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사내는 웃고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미르만은 전혀 웃지 않았지요. 밤이 깊어지고 마침내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절 마당에는 촛불이 길게 흔들리고 목탁소리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스님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운호도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더니 눈부신 자태 하나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흰 옷자락은 바람처럼 가볍고 머리칼은 달빛을 머금은 듯 빛났습니다. 선녀님이시다. 정말 내려오셨어요. 선녀는 마당 가운데 앉아있던 도연 스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이름을 부르듯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음 맑으니여, 나를 따르세요. 그 목소리는 너무도 온화하여 듣는 사람의 마음을 저절로 풀어놓았습니다. 도연 스님이 홀린 듯 몸을 일으키자 절 안에 누구도 그 광경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미르만 빼고요. 미르는 말없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선녀가 아니라 선녀의 발끝 아래를 스치고 있는 계곡물 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맑아야 할 물이 이상하게 흐리고 잔잔해야 할 수면이 자꾸만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이 스스로 무언가를 경계하는 것처럼요. 미르님? 운호, 뒤로 가, 빨리! 운호가 미처 이유를 묻기도 전에 미르의 손끝이 허공을 스쳤습니다. 그러자 계곡물이 기다렸다는 듯 솟구쳐 올라 선녀의 앞을 가로막는 투명한 물거울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물 위에 비친 선녀의 모습이 일그러졌습니다. 차갑고 길게 찢어진 사람의 것이 아닌 눈. 흰 옷자락 아래로는 비늘 같은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연 선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 계속됩니다. 어둠을 가르며 달려가는 바람, 잠들던 전설이 눈을 뜨는 순간, 운명 같은 길에 저편에서 너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잖아. 닿지 못할 하늘이라 해도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으니까, 무너질 듯한 이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앞으로
사라진 전설의 끝에서 마침내 이어진 약속을 붙잡고 어제보다 더 눈부신 내일 향해 이제 우리 함께